네,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젯밤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가 지금 일어난 지 13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진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를 비롯해서 한글날 집회 등 주요 소식 김성훈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가 나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네. 일단 아파트가 상당히 높고요. 네. 그래서 이 소방차 사다리차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화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제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화면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 오늘 아침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현장 모습인데요. 예, 어젯밤 11시 정도부터 불이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진화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김성훈 변호사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덜컥 이렇게 내려앉거든요. 지금 일단은 화재가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지금? 네, 계속 이제 일단은 저 알루미늄 패널 형태로 예. 외장을 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나 접착제 같은 경우에 인화성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대 간에 전파되면서 이제 화재가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외벽을 타고 올라가게 되고요. 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30몇 층까지 33층 이상까지 계속 불이 번졌다고 하는데 네. 그쪽까지 다다를 수 있는 적합한 이제 소방 장비가 없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 초고가 이제 사다리차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지금 예. 뭐 우리나라에 지금 전체 10대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뭐 30층 이상이 되는 아파트들이 30층 이상이 되는 아파트들이 최근에 지은 10년 동안에 지은 아파트나 주상복합은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곳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제일 높은 층에 대한 진화들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곳곳에 소방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승전 연구위원님, 지금 소방관들이 직접 진입해서 지금 진화 작업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입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피난층이라고 이야기를 예. 하는데요. 어제 이제 신고는 12층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왔는데 발화 지점은 아직 정확하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예. 15층을 기점으로 한 200여 명이 들어가서 지금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4차 브리핑까지는 88명이 이제 그 사상자가 있었는데 사망자는 없었고 이제 부상자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3명이 더 늘어서 91명으로 되어 있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뭐 경찰관하고 이제 관계 인원이 한 1,005명 정도 투입이 되었고 소방관은 930명, 그다음에 그 차량은 148대 정도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네.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예. 고가 굴절 사다리가 이제 한 10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울산에는 없어서 부산에서 한 대 지원받아서 예. 지금 하고 있다는데요. 바람이 동쪽에서 저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뒤편에 있는 31층, 32층, 33층에는 여전히 화염이 있고 그 30층 이상이 아마 제가 그 내용을 기사를 보니까 이제 주거 공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거 공간이면 일반적인 어떤 사무실보다는 훨씬 더 가연성 소재가 많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방 당국은 예의주시하면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큰 불이 나게 되면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좀 간단하게 만약에 딱 바로 밝혀질 수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예. 보통 소거법을 체크하게 됩니다. 네. 저희도 이제 화재 관련된 소송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일단은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 10가지를 두고 각각을 분석한 다음에 하나씩 제외하고 남는 거를 결국 원인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군요. 네, 예.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화재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도해서 비슷하게 보셨을 겁니다. 네. 알루미늄 외장재, 단열재 사이를 타고 나서 빠르게 화재가 올라가는 이것이 속도도 굉장히 크고요. 처음에 발화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굉장히 큰 화재로 번지는 게 많이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 화재는 다행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돌아가신 분이 안 계셨지만은 언제든지 다시 또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때마다 또 거기다 초고가 굴절 사다리차도 없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진화도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이번 화재 자체의 진화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치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전국에 있는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가 거의 한 4,000채에서 5,000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방제책 이런 거를 내놨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국회의원들께서 제일 먼저 이제 지적하신 부분은 그럼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고가 굴절 사다리 예, 자체가 예. 10대밖에 없는 게 문제가 있다. 이게 사실 2023층까지는 그
그 굴절 사다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화재 진압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사실 23층 이상 되는 아파트가 훨씬 더 많잖아요. 예. 그렇죠. 뭐 저희 이제 서울만 보더라도 아무리 먼 곳에서도 그 120층 넘는 이제 그 주상복합 그 건물이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소방 시설에 대한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불이 났을 때 외부에 있는 소방 시설이 가서 소방차가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에 관련된 3가지 정도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외장 패널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열재 이런 것들이 가연성 소재가 아니라 불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 뭐 저희들 뭐 정부기관 같은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각 층별로 이렇게 진화가 차단될 수 있는 시설들이 네.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스프링쿨러라 그래서 물이 떨어져서 화재 진압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 물과 관계없는 그리고 물이 오히려 더 화재를 크게 키울 수 있는 요소도 되기 때문에 예. 이산화탄소 같은 게 갑자기 이렇게 뿜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불을 끌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전문가들께서 좀 들여다봐 주셔서 분명히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아파트는 초고가 초고층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 났을 때 좀 제대로 된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외부에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내부에서 스스로 불이 좀 이렇게 꺼질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일반 그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울산이 보유한 게 최대 높이가 높은 것이 50여 미터 정도 높이의 고가 사다리차가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70m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와서 지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은 어떻습니까? 소방서에 이런 고가 사다리차를 도입할 수 있게 해놨는데 10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법상으로는 있는데 뭐 예산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결국 예산의 문제겠죠. 예. 근데 사실 2가지 점에서 굉장히 이 부분은 안타깝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은 광역시입니다. 예. 광역시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 뼈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광역시뿐만이 아니라 화재 진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행히도 이번에는 아직은 이제 사망자 나오지 않아서 정말 예. 감사한 일이지만 예. 적시성이겠죠. 근데 부산에서 다른 광역시에서 투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시간에 오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 네. 전체 광역시에 한 대도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사실은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화제가 있을 때마다 저 또한 이제 이런 주제들을 다룰 때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 이번 화재 이후에도 꼭 그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소방관이 브리핑을 했는데 저 브리핑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 높이가 약간 110m 정도 되는 높이예요. 저 주상복합 아파트가. 그런데 지금 고가 사다리차가 50m, 7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위는 어쩔 수 없이 소방관들이 투입돼서 지금 진화를 하다 보니까 진화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밤 같은 경우에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어서 보통 태풍이 초속 한 19m, 초속 20m까지 부니까요. 아주 강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진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현재 아직도 진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겉에 그 우리가 이 대형 화재, 특히 건물 화재 때 보면 이 패널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샌드위치 패널. 이게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그 패널은 아닌가 봐요. 지금 알루미늄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예. 어제 저도 이제 이 아침에 한 6시 정도 이제 일어나서 딱 뉴스를 키는 순간 이 이야기가 나왔고 어릴 때 저는 타워링이라는 영화를 보고 되게 이렇게 주상복합에 대한 좀 공포감이 지금도 있는 입장이라서 예. 사실 주상복합 이사 가자라고 하면 저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원래 신고는 12층에서 들어와서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 그게 갑자기 이제 왼쪽 패널로 타고 13층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화재가 늘어나는 모습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게 그냥 갖고 있는 1층, 2층이 아니라 사실 이게 40층 이상,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70m면 예. 23층 이상 되면 사실 그 고가 사다리도 전혀 무용지물이 그렇죠. 될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옆에 번지고 있는 건 31층, 32층, 33층은 결국 가서 소방관들이 직접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럼 소방관의 입장에서도 되게 이렇게 생명과 신체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정말 단열재 많은 그러니까 가연성 소재로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불가연성 소재로 조금 더 적극적인 소방법이 만들어지고 저런 부분에 대한 만약 불법이 있을 때에는 좀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화재는 한 번의 화재로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포스터를 만들었다시피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예. 게 화재이기 때문에 물보다 불이 더 무서울 수 있잖아요. 예. 꼭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꼼꼼하게 조금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화재 신고가 있고요. 화재 신고를 한 지 약 한 3분에서 5분 안에 이 소방차가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그리고 주민들을 빠르게 신속히 대피시켜서 큰 인명 피해는 지금 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이 주상복합 아파트 대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 대피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이 대피로를 따로 이렇게 확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건 당연히 소방법상으로 그렇게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작동을 해서 잘 대피하신 걸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화재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항상 예. 화로라고 할 수 있는 불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네. 불이 공기와 열기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가는 주요 길목들이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알루미늄 패널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게 이 패널이나 아니면은 그 단열재가 완전히 가연성 물질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공간이 일종의 공기의 통로가 돼가지고 빠르게 이제 불길들이 올라가고 상승 기류를 타가지고 계속 다른 층으로 번져나가는 그 길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일단 두 가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피로와 대피 시설들 이제 네.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베란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연속으로 해서 대피가 될 수 있는 구조의 새로운 공법이 아파트에 도입되기도 했고요. 예. 그런 것들을 더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불길이 번져나가는 길은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그것을 격벽으로 해놔서 막을 수가 있는지 예. 특히나 이런 외장 부분들을 화로들을 분석해서 할 수 있는지를 앱이 평가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 또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불길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화재를 먼저 진화하고 원인을 파악한 이후의 이야기긴 하지만 처벌이나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대형마트 옥상에까지 불티가 튀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불법이 있었다거나 뭐 건물을 짓는데 불법이 있었다거나 혹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 같은 것들을 어떻게 언제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책임자가 가려져야 합니다. 아, 예. 이런 화재 원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심만 한 3년 이상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화재 원인은 시뮬레이션을 슈퍼컴퓨터로 돌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두 가지를 볼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방화를 했다면 그건 당연히 분명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실수로 불을 냈다면 그 부분도 볼 겁니다. 근데 어떤 그런 형사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지만은 예. 만약에 전기나 이런 부분이 설비상의 문제라면은 공작물의 이제 소유자나 점유자가 또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네. 연관돼서 이렇게 화재가 번져나간다면은 이 사람 또한 옆에 있는 건물 또한 같이 피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이 발화 원인의 책임이 있는 주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실화나 방화의 혐의점이 확인되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다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예. 지금 뭐 아직 화재 진화가 예.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경찰 소방관도 당초 이제 1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된다고 했는데 12층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조금 더 어디서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예. 브리핑을 했을 때 예. 5차 브리핑 때 기자들이 가장 큰 질문이 들어왔는 게 그거이더라고요. 그렇죠. 어디서 도대체 불이 났느냐? 예. 그랬을 때 12층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브리핑 하시는 분이 12층에서는 신고가 들어왔는 것이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정확한 발화 지점은 우리가 완전히 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찾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고의적인 방화냐 아니면 실수로 인한 어떤 실화냐에 대한 원인은 그 발화 지점에서 무엇을 찾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인명 피해 없이 신속하게 지금 진화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관계 부처에 이제 합동 이제 감식이 들어갈 거예요. 합동 감식을 통해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화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손해가 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 주상복합 아파트 구조의 특징이 이 발코니가 없는 사실 구조입니다. 없죠. 네. 그렇죠. 발코니가 없는 구조인데 발코니가 있을 경우에는 불길이 번지는 그 속도를 이렇게 낮출 수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15층 뭐 20층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발코니가 없어요. 그냥 발코니를 확장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A라는 아파트에 친구가 살아서 놀러를 갔는데요.
아니 그냥 창문밖에 없더라고요. 워낙 한 50층 이상 살면 창문을 열지도 못하게 예. 되어 있어서 그냥 벤틸레이션 환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예. 사실 이게 불이 나고 난 다음에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공간에서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사실 전부 다 이렇게 옛날 같은 복도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한쪽에서 불이 나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그게 복도식이 아니라 이렇게 양갈래 딱 두 집밖에 없으면 예. 앞집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주상복합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조금 통해서 혹시나 화재가 위험하게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걸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전국 지금 파악하기로는 전국의 이제 일반 소방차 사다리차가 461대 그리고 최대 건물 23층 높이까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고가 사다리, 네. 70m 고가 사다리는 계속 얘기하신 게 지금 10대 뿐이라고 합니다. 관련 예산 확보를 아마도 소방청에서 계속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울산도 부산에 있는 지금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지금 진화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계 당국에서는 지금 이번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있는 소방서를 한번 다 점검하고 예. 필요한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될 것 사실 같습니다. 23층 이상 있는 시군구까지 저는 당연히 고가 사다리 차가 있어야 된다는 예, 거죠. 사실 23층이 있다면 불 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다라는 걸 고려한다면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좀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소식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예. 아직 진화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한글날인데요. 또 보수단체가 한글날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집회는 모두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현장 기자가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광화문 광장 최근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화면이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앞서 보면은요, 네네. 지난 3일 개천절 때보다는 확실히 경찰차 대수가 좀 줄고 또 시민들의 소통도 예. 그 통행로도 좀 확보한 것 같아요. 자, 김 변호사님, 네. 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이 광화문 차벽 관련해 가지고 차벽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위헌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위헌이라고 했고요. 위헌이라는 거는 기본권을 과잉해서 침해했다는 거고요. 예. 그 기본권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권이라고 봤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각 개인들은 민주국가의 시민들은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못 가게 막는다면은 그 자유권을 침해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집회를 막기 위해서 막았지만은 집회를 막기 위해서 막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 집회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통행까지도 막아버린 부분들이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권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권은 국가가 어떤 특혜를 줘가지고 국민들한테 부여한 권리가 아니라 예. 국민들이 원래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권리인데 국가가 정말 필요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정당할 때, 수단이 적합할 때, 균형이 잡혔을 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적으로 예.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제한을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또 네. 중요한 부분이 제한을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가지고 국가의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원칙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을 때 결국 어떤 공공적인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차벽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은 예. 아니더라도 이것은 정말 중대하고 위급한 순간에 마지막으로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해야 한다.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예. 지난번 이제 광화문 집회 이후 그리고 개천절 이제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차벽 이후에 예. 과연 이 차벽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더라도 네. 이것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의 조심성과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좀 더 고려가 있었어야 하는가 하는 의견을 이번에는 그나마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결 그리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따라서 일단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못하게 됐지만 기자회견이나 차량 집회는 열기로 했거든요. 뭐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서 헌법 21조는 허가 사항이 절대로 예. 아니거든요. 예. 신고 사항이고 사실 그게 신고가 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신고는 당연히 뭐 다른 조건 없이 그냥 열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굉장히 보건권이 심각한 사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런 집회는 저는 인정되어야 하는데 네. 이제 면대면에 접촉을 하다 보면 분명히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예. 분명히 열려져 있는 것이라서 예, 예. 이제 면대면에 대한 집회는 다 경찰에서 허용 안 했고 법원에서도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1인 어떤 1인 시위라든가 기자회견이라든가 드라이빙 스루의 방법들은 사실 코로나19의 감염병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예. 점을 고려한다면 뭐 드라이빙 스루는 허용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1인 시위는 사실 집회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의 대상이 아니라서 1인 시위는 당연히 예.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1인 시위가 한 명이 한 10m 단위로 모여 있다면 그건 집회가 될 수 그렇죠. 있지만 예. 그냥 1인 시위 그리고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그냥 자기의 어떤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집회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허용은 하는데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감염병 예방법상 10명 이상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는 분명히 금지하고 있기 예. 때문에 집회 기자회견을 하시더라도 마스크 쓰시고 방역 수칙 지키시고 9명 미만으로 하실 때 이 기자회견도 적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기본권 보장이냐, 또 국민의 생명권, 또 방역이 우선이냐를 놓고서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경찰은 이번 보수단체 집결 규모가 지난 3일 개천절 때보다 좀 더 클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서 도심 집회를 좀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어제 브리핑 내용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신고한 단체 또는 각종 SNS를 통해 가지고 참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안, 공개된 사안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더라도 지난 개천절보다는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어제 오전까지만 예. 해도 이제 경찰도 좀 완화하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집회 신고 규모도 늘고 또 집회 규모도 더 늘어날 것을 이제 우려해서 일단 좀 더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뭐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집회를 해봐서 아는데요. 예. 사실 제일 처음에 1000명이라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 집회의 추종이 얼마만큼 늘어날지는 저희들도 사실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A라는 대학교에서 시위를 하는데 그 A라는 대학교의 나머지 대학생들이 모노도록 만들었다 할지라도 예. 그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고민했을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게 이제 늘어났다는 점에서 일단 경찰은 이제 집회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건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 거예요. 이게 사법 분쟁 해결 시스템에 의해서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으니 이 집회 금지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예. 네. 국민전 집회 시위의 자유는 우리 공기같이 필요하다는 사람이고 최후 수단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또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서 집회 금지가 맞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또 그 부분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 많은 고민이 있는 거죠. 집회 네. 시위의 자유와 그다음에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과 그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법원의 사법 분쟁 해결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